위대한 유산을 품은 땅 예산. 그 유산 위에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느리고 순하게 흘러온 시간.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가 벌써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예산으로 불러 모았다니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네요. 고려 건국과 함께 예산이란 새 이름을 받은 지 1100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논과 밭은 메워져 호수가 됐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이 났죠. 1100년 역사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예산의 시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새벽 호수는 인적이 없어도 적막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새들이 새벽을 열면 어부 모자도 수십 년 반복해온 일상을 시작합니다. 아들은 자꾸 따라 나오시는 어머니가 걱정인데 팔순의 어머니는 환갑을 넘긴 아들이 걱정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데 물에 나가는 아들이야 말해 못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공기 좋고 시원하고 나오는 거 싫고 그런 것 없이 그리고 같이 나와서 해야 내 마음이 더 편안하고. 오늘은 힘 좋은 잉어로 시작합니다. 예당호 주어종 중에 하나죠.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신 걸 보니 오늘 예감이 좋으신가 봅니다. 사실 고기잡이 경력으로만 따지면 어머니가 아들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예당호의 기대산 세월이 벌써 60여 년입니다. 금어기가 풀려 오랜만에 나온 조업이지만 이만하면 운수 좋은 날입니다. 예당호야 본래 물반 고기반 초보 낚시꾼에게도 성지로 꼽히는 곳이죠. 예당호가 생기기 전 할머니는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큰아들 5살 먹던 해 이 저수지 물 막았다고. 그래서 이제 농사 짓던 것도 묻어가고 고기 잡기 시작했지.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일을 이젠 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데 나갔으니까 물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게 꼭 쫓아나오시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웠죠. 근데 이제 요즘 너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붕어찜 드시고 힘나시라고 붕어찜 좀 해봤어요. 예당호의 명물 붕어찜이군요. 갓 잡아온 붕어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모자가 잡아온 붕어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며느리가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붕어찜을 만듭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고맙다. 논에 보이는 저 새. 천연 기념물인 황새입니다. 예산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새죠. 먹성은 좋지만 기술이 부족한 새끼들에게 엄마 황새가 열심히 먹이를 토해줍니다. 지금 이 녀석이 물고 있는 건 드렁허리입니다. 드렁허리는 농약에 취약해서 요즘엔 보기가 힘들죠. 드렁허리도 황새와 함께 찾아온 반가운 손님입니다. 여기 지역에 친환경을 안정적으로 오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둔벙이며 자연수로 이런 곳에 많은 어류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게 되고요. 그 먹이를 황새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먹이로 굉장히 그 번식기 때 충분히 섭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새는 국내에서 멸종됐다가 이곳에서 복원됐습니다. 2014년 이후 인공사육과 부화에 노력한 결과 예산에는 90여 마리의 황새가 복원됐고 이 중 20마리가 야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황새는 예산의 대표 브랜드가 됐죠. 예산의 젖줄 예당호입니다. 예당호의 풍부한 저수량 덕분에 농사 짓는 데 걱정이 없죠. 비옥한 예당 평야가 가능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산이 예산을 감싸 안듯 겹겹이 들어서 서해의 해풍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가야산 등줄기가 숨을 죽인 자리에 다시 덕숭산이 이어집니다. 그 아래 천년고찰 수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긴 역사가 남긴 유산이죠. 수덕사의 백미 대웅전. 대웅전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백제시대에 창건되고 고려 때 다시 지어진 대웅전입니다. 처마 밑에 보이는 속꼬리 모양은 우미량이라 부릅니다. 수덕사 대웅전에서만 볼 수 있죠. 물 흐르듯 부드러운 백제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비율로 나눠진 면들, 배을림 기둥의 은근한 곡선, 그리고 우미량까지 직선과 곡선이 만드는 조화를 추구했던 걸까요? 아름다운 대웅전을 품은 천년고찰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덕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죠. 덕숭산을 오르는 등산객들도 수덕사에서 길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 왔나 봐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선생님? 우리 사찰에 산행 오니까 네. 되게 차분하고 뭔가 특별한 산행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덕숭산 자체가 사찰 같은 곳이라서 계속 그 기분 느끼면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절집을 품은 덕숭산. 수덕사는
산행길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산지 가람에 자리한 독특한 한국 불교 덕에 산행이 좀 더 차분해집니다. 덕숭산은 돌아다니는 산이 아니라 앉아서 수행하는 곳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앉아서 마음 쉬고 또 중간에 앉아서 번뇌를 털고, 그래서 수덕사에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가는 중간중간에 앉고 쉬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쉬는 건 움직이는 데서는 안 털어지고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쉬어지는 것이고 업장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덕숭강 전체가 수행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등산로는 돌계단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1080개. 108번뇌를 끊어내고 또 끊어낸다는 의미랍니다. 덕숭산에선 산행도 수행이 되는군요. 가고 쉼의 호흡 속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걸까요? 불상과 기도의 공간들이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덕숭산은 작은 금강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담한 계곡이 소소한 즐거움을 안깁니다. 과거 수행자들이 그랬듯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 봅니다. 이 미륵불은 현대 한국 불교를 크게 일으킨 선승 만공 스님이 세웠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덕숭산에서 수행하신 분입니다. 맛있다. 시원하죠? 이어지던 계단이 끝나고 바위산이 나옵니다. 정상이 가까워진 걸까요? 한 시간여 산행 끝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대신 완만한 능선이 반기는 산. 그래서 덕숭산은 싸워 이기는 산이 아니라 마음을 의지하며 안기는 산입니다.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오면서 뭐 문화재도 있고 또 밝은 부처님도 계셨고요. 그 산의 좀 영험한 기운이 지금 정상에 와서 어떤 식으로 느껴졌냐면, 제가 흐린 와중에도 그 예산 전체 이게 모습을 정상이다 보니 조금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 느낀 이 영험함이 이 덕숭산에 그대로 있어서 이 예산을 정말로 이 산이 돌봐주는 것 같다. 저는 그 흐린 와중에 보였던 예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 산이 정말 명산이다. 벚꽃 소리가 수덕사를 채웁니다. 모든 중생을 깨운다는 벚꽃 소리가 오늘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군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깨우려는 네 가지 소리. 내 마음을 닦아 부처의 마음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선이지만 함께 가려는 마음도 버리지 않는 것이겠죠. 불전사물이 전영기의 불을 알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예불.
아이들도 눈치껏 스님을 따라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대웅제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래된 절집은 종교의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덕순산 산행을 마친 김섬주 씨 일행도 오늘은 수덕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 녀석도 벚꽃 소리가 불러낸 걸까요? 자연이 함께 편안하고 고즈넉한 절집의 밤, 참 좋습니다. 촉촉한 비가 논을 적십니다. 벼가 자라는 데는 단비지만 때로 원하지 않는 것도 생깁니다. 논두렁을 가득 채운 잡초. 그런데 흔히 쓰는 제초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황새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혼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모든 걸 힘들어도 그냥 인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렁 넣고 우렁보로 짓고 있고 1년이면 논에 3번씩 이렇게 풀을 매줘야 돼요. 그러기 엄청 힘들죠. 우렁이의 힘도 빌리지만 자라는 풀의 속도를 따라가긴 힘듭니다. 그러니 직접 풀베기에도 나서야 하죠. 그 덕분인가요? 지난 6월 황새둥지에 반가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야생 아기 황새가 태어난 거죠. 어, 3세대 부모인 방사 2세대 황새는 야생에서 오로지 적응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던 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새가 혹독한 겨울을 나고 다시 예산에 돌아와서 번식을 한다는 것은 황새가 더욱더 야생화되어 가고 있고 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새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부터 산수가 수려한 땅에는 큰 인물이 나는 법이죠. 예산군 신암면, 조선의 명필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집입니다. 사랑채와 미음자 구조의 안채, 충청도 양반집의 전형입니다. 추사가 이곳에 머문 기간은 무척 짧았습니다. 벼슬길과 2번의 유배, 멀리 있는 남편을 그리던 아내 예안이 씨의 외로운 기다림의 공간이었죠. 예안이 씨는 굉장히 추사 선생님을 사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추사 선생님도 그 예안이 씨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제주도 유배 시절에 꼭 서간체로 그 서간문의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추사 선생님이 9년여 동안 이렇게 유배 중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예안이 씨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추사 선생님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예안이 씨한테 이제 편지를 써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개인이 소장을 하고 추사 고택은 이제 예산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듣는 추사의 삶, 흥미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가 남긴 글씨도 누군가에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추사 글씨는 아니고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예술적으로 쓴 것이 많다고. 대칭도 좋고 또 해학적으로 쓴 것도 있고 그 대신에 추사가 뭘로 보게 쓴 글씨는 한자도 없어요. 때로 사물의 모양을 글씨에 녹여내는 추사의 작품 안에는 품격과 파격이 함께합니다. 추사의 글씨는 박학규 각자장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사의 작품이 현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증학을 했던 추사처럼 박학규옹은 추사의 글씨를 재해석하는 셈이죠. 추사거는 여러 번을 봐도 그렇게 질리거나 뭐 그런 저기가 없어요. 파면 팔수록 재밌고 뭐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세안도라든가 뭐 또 중로지실이라든가 또 뭐 추사의 불이선난이라든가 이런 건 수도 없이 팠어요. 수도 없이. 박학규 각자장에게 추사가 더 특별한 이유. 개성이 넘치는 추사의 글씨에서 예산 사람들의 해학과 여유라는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요? 추사 김정희 선생, 뭐 장 김구 선생 다 예산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 그 얼이 죽지 않게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2000년 후에는 더 멋있게 부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후손들이 더 노력을 하고 더 그런 거를 잘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사의 글씨에 담긴 사연을 알고 나니 추사라는 인물이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역사 속 인물을 숨쉬게 하고 잊혀진 문화유산에 새 의미를 담는 것, 바로 이야기의 힘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긴 역사 뒤에 남은 수많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파리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레제페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 방대주에 속해 있는 인구 3,000명이 안 되는 시골 마을이죠.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입니다. 바로 이 테마파크 피디프 때문이죠. 놀이기구 하나 없는데도 공연장이 꽉 찼습니다. 지금 보는 공연은 바이킹의 침략을 물리친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야외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엄청난 규모의 특수 효과가 총동원됩니다. 테마파크의 프로그램은 모두 지역의 역사를 소재로 한 야외극입니다. 온갖 새들이 등장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과거 다양한 야생조류의 서식지였던 이 지역은 중세시대 맹금류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과거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죠. 피디프의 모든 공연은 어른들에게는 재미가,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역사 교육이 됩니다. Ah bah, très beau, bien, les spectacles sont vraiment fabuleux. On a fait le spectacle Les Oiseaux, en fait c'est quoi? Voilà, c'est le bal des oiseaux fantômes. C'est très très joli, très spectaculaire. Oui, bah, c'est intéressant parce qu'on voit en réel l'histoire de la France et du coup c'est super intéressant de voir les leçons dans les livres.
밤이 되면 피디프는 더 화려해집니다. 풍요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이 공연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4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방대 지역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네세니는 왜 이런 슬픈 역사를 공연에 담았을까요? Vous voyez qui sont finalement les lieux communs de l'humanité, qu'on retrouve dans tous les pays du monde. Et cette souffrance, eh bien, nous la sublimons et nous montrons que c'est la part lumineuse de l'homme que nous voulons montrer dans nos spectacles et non pas la part sombre. Donc à travers ces douleurs que nous pouvons raconter, ces drames, eh bien, c'est à chaque fois les personnages exemplaires que nous mettons en valeur. 시네세니의 무대인 피디프 성은 과거 버려진 성터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폐허를 무대로 방대의 비극을 그린 연극을 올립니다. 배우들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었죠. Il y a plus de 40 ans, mon père avait une idée en tête, c'était de faire une sorte de grand film de plein air qui soit inspiré de la grande histoire, de l'histoire de France. Ça a donné la Cinécénie, et la Cinécénie, ça a été un succès énorme à l'époque, même si c'était encore tout petit. Et elle a grandi, cette Cinécénie, elle a donné naissance au parc avec ses propres spectacles. Et maintenant, nous avons de très nombreux spectacles.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곳. 이곳은 18세기 마을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호기심을 부르는 옛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지역의 민속 공예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공연만큼이나 인기 있는 상품이죠. Alors tous les artisans que vous avez sur le village 18e, Fort de l'An 1000 et Cité médiévale, vous êtes peut-être déjà passés, sont que des artisans indépendants. Qui sont voilà, qui travaillent en atelier tous en dehors du Puy du Fou, qui sont locataires du parc pendant la saison. Donc là, tout ce qu'on fait, nous, c'est voilà, c'est notre atelier qui le fait et donc ce sont nos produits qu'on voilà. 아픈 역사 뒤에 자칫 사라질 뻔한 지역의 전통과 예술이 이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피디프가 지역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네요. 피디프의 성공은 또 다른 역사문화유산에도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폐허가 된 이 수도원에도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Nous, ce que nous avons voulu faire, c'est répartir harmonieusement sur tout le territoire ces centres d'intérêt culturel et touristique. Et donc, en tout, aujourd'hui, nous possédons 7 sites culturels qui ont pour fonction, si vous voulez, de faire en sorte que les touristes ne restent pas agglutinés sur la plage pendant tout l'été, mais soient également attirés par l'intérieur du département et viennent à la découverte de l'histoire de ce département.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문화유산에 최첨단의 기술이 결합된 공연. 지역 경제를 살린 관광 상품이 됐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슬픈 역사가 아름다운 체험으로 거듭나는 순간, 과거의 상처도 치유가 되겠죠. Nous avons des spectacles avec des figurants, tout à fait, et nous impliquons la population locale. C'est important aussi que la population locale se sente concernée. C'est son histoire à elle aussi, que nous voulons raconter. 역사를 자산으로 바꾼 피디프에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피디프가 위치한 레제페스는 예산보다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와 무너진 옛 성터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예산에도 예산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1100년의 기억, 역사 문화유산이 바로 예산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산, 예산의 청정 자연입니다. 그 사이 벼들이 부쩍 자랐네요. 황새 둥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기 황새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먹는 양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황새 남매에게 둥지는 비좁습니다. 어미새도 전처럼 먹이를 자주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소할 때가 된 거죠. 본능처럼 시작하는 비행 연습. 날개짓이 제법 그럴듯하죠. 드디어 한 녀석이 용기를 냅니다. 진정한 황새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언젠가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 오랜 역사의 발전 과정이 그려왔듯 어린 황새가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황새와 함께하는 예산의 미래는 밝습니다. 새들도 사람도 자기 몫을 다하고 그렇게 고단했던 날이 다시 저뭅니다. 어두운 밤, 출렁다리는 누군가의 길을 밝혀줍니다. 부부의 애달픈 이야기를 품은 고택에도 달빛이 조용히 위로해줍니다. 부단히 흐르는 시간. 질곡의 역사 속 마음의 번뇌는 산사의 범종 소리에 잦아듭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새벽 예불 시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온 예불. 저마다의 화두를 품고 깨달음에 이르는 좁은 길을 찾아가는 시간. 구도의 마음이 대웅전을 채웁니다. 스님들의 아침 울력으로 대웅전 앞이 말끔해졌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무건 정진. 석 달 동안 이어졌던 하안거 해제 법회가 열리는 날이죠. 하안거의 끝. 절집의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축제와 함께 찾아옵니다. 좀처럼 흥을 드러내지 않는 대흥 사람도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자리. 예산 의좋은 형제 축제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이야기.
다들 아시죠? 형제애의 상징이었던 벼이삭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잇감이 되었네요. 의좋은 형제 마을의 대흥면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마련한 축제입니다.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와 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보람 있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도니 우애니 왠지 옛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글씨 좀 쓴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나서서 가운도 써줍니다. 어떤 문장을 원했을까요? 가화만사성. 원래 가훈이 없었는데 여기서 직접 또 좋은 글씨를 써주시고 해가지고 저 가화만사성이라고 제가 적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고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들판의 곡식으로 계절을 가늠합니다. 예당 평야의 벼들이 풍성한 결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농부에겐 고되지만 가장 신바람 나는 시간이죠. 예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과 농사. 추석을 앞둔 이맘때면 명절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가물긴 했어도 예당호가 옆에 있어서 물 걱정 없이 잘 키웠습니다. 잘 익은 사과가 탐스럽죠. 예산 5일장에도 사과 향이 가득하네요. 과거 보부상들이 가져온 바다와 육지 물건들로 가득했던 곳.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이 5일마다 만나는 사랑방 같은 아담한 시장이 됐습니다. 아주 성황했던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이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옛날 모습을 보고 옛날 먹던 뭐 국화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국밥을 먹고 즐기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옛날 얘기도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구순이 넘은 이휘천 어르신. 이곳 예산 5일장에서 7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골 많이. 67년 했는데 뭐 단골이하고 많이 죽고. 내가 지금 97이거든. 다 죽었어. 없어 사람. 굽이굽이 세월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곳, 예산 5일장. 5일장 인근에는 예산의 명물 국수 가게들도 줄지어 있는데요. 이 가게 사장님도 벌써 40년째 국수를 만든 국수의 달인입니다. 한 40년 국수 해가지고 애들 대학교 가르치고 집 짓고 집 사서 집 짓고 건물 짓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제는 아들이 대를 잇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륜에 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새로운 시장도 개척했죠. 예전엔 택배 같은 것도 안 하셨었는데 택배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이제 전화 주문도 받고 그런 거 좀 나아진 거죠.
저도 예산국수 맛 한번 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 떠나 멀리에서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하던 기억 있으시죠? 타지에서 생활하는 예산 사람들에게는 예산 국수가 그런 음식 중 하나랍니다. 소박한 국수 한 그릇에 고향을 떠올리는 이유. 그 특별한 매력이 뭘까 궁금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멸치. 멸치, 네. 모처럼 오셨으니까 막걸리 좀 한 잔 드셔봐. 아, 그래요? 예산 막걸리가 유명하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국수와 막걸리의 조합. 신선하죠? 그 맛이 궁금하신가요? 무려 100년 된 양조장.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막걸리입니다. 다양한 맛을 첨가한 새로운 막걸리가 쏟아지는 시대. 김윤도 사장은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게 또 옛날 방식이야. 벽도 다 이게 남겨들었지. 보온해준다고 따지면. 50년을 하루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술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품을 들여 만드는 양은 고작 하루에 항아리 하나 분량.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그 이제 못 심을 때 되면은 그 자기 마당 길 지나가는 코스다가 통을 다 내놨어요. 이렇게 내놔가지고 지나가면서 한 마씩 부어놓고 돈은 그 다라 밑에다 다라 밑에다 넣어놓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지. 품도 시간도 많이 들어서 이젠 사양 산업이 됐지만 그래도 젊음을 바친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능력이 되면은 한 80까지 하려나 물렀네. 10년은 앞으로 10년이 하려나. 오래된 마을에 남은 오래된 삶의 모습. 그 변함없음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농 2년차 김영호 씨. 교편을 내려놓고 이곳 예산군 대흥면에 터를 잡았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졌으니 사는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뜻이 맞는 마을 분들과 함께 집공예를 배워서 어린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공예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죠. 사라져가는 이 집공예를 이거는 누군가가 이어가야 될 일들이고 또 내가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야 뭔가 전승이 되고 또 책도 쓰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교재도 만들고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상님들이 그 어떤 지혜와 슬기를 지금 가르치고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귀촌 10년차 박경신 씨도 집공예의 매력에 빠져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플라스틱을 막 찍어 나오는 싼 제품들도 많고 하니까 그걸 쓰시다 보니까 집공예를 하셨던 분들도 한 40년 가까이는 이걸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 딱 한 분만 다 그 과정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큰 스승님으로 해서
저희가 직공예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옛 모습이 참 정겹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내가 만든 직공예! 예산 1100년의 시간. 예산의 역사는 다시 미래와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600년) 된 향교에서 드리는 제사. 그 속에는 예산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옛것과 미래가 함께 들어있을 겁니다. 마음에 품은 예산의 미래, 모두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당호 출렁다리와 함께 백제의 혼인서류에 있는 임전성과 연계를 하고 또 우리가 대흥 슬로시티와 이어지면서 또 황새공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역사와 함께 우리 자연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콘텐츠로 우리 지역이 더 많이 발전할 거로 기대를 합니다. 황새 브랜드로 해서 전국에 그 홍보가 되면은 농산물 잘 팔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산화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그런 어떤 지키는 노력들이 하루하루 이어진다면 또 천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옛집, 오래된 생활 방식, 정겨운 옛 마음. 옛 것을 잃지 않고 예산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오래되고 낡아서 더 귀해진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미래 예산의 자원이겠죠. 고려 태조부터 이어온 1100년의 시간 위에 예산은 오늘도 자신만의 박자로 또 하루를 더하고 있습니다.